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8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연속함수의 성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연속함수의 성질 두 번째 시간에는 사이값의 정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값의 정리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최대 최소 정리를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사이값의 정리를 할 때 최대 최소 정리랑 비슷한 점이 많아서 비교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최대 최소 정리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일단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했었어요. 근데 조건은 딱 이거 두 개밖에 없었어요. 최대 최소 정리는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함수 fx는 반드시 닫힌 구간 a, b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게 최대 최소 정리였어요. 그런데 사이값의 정리는 조건이 매우 비슷합니다. 시작이 매우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봐주세요. 일단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이값의 정리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양끝값 있죠. 즉, 이 A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 FB가 서로 달라야 돼요. 크기는 누가 크든 작든 상관없지만 반드시 달라야 해요. 그럼 신기하게도 어떤 성질이 있냐면 FA랑 FB가 만약에 이렇게 큰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사이에 어떤 값 하나 K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 K를 가지는 C라는 녀석, 즉 함수값이 K가 되는 C라는 녀석 C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게 사이값의 정리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리고 이 C는 반드시 어디에 있냐면 구간 A, B 사이에 들어있다는 게 사이값의 정리거든요. 그림으로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고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자, 이유는 아시겠죠? 이 함수는 다항함수고 다항함수는 아시다시피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데 그거의 부분집합인 닫힌 구간에서는 당연히 연속일 겁니다. 그래서 이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는 여기 있는 그래프처럼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있어요. 1과 2 사이에서.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F1은 얼마예요? F1이 여기 보니까 2고요. F5는 얼마예요? F2는 얼마예요? 그쵸, 5예요. 이 두 개의 값이 서로 어떻죠? 달라요. 자, 이 F1과 F2가 서로 다를 때 사이값의 정리를 쓸 수 있다고 했었죠, 쌤이 좀 전에.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값 아무거나 K를 하나 생각한 거예요. 이 K가 뭐든 상관없어요. 3이어도 되고 4여도 되고 3.5여도 되고 2.5여도 되고 요 사이에 있는 값이면 어느 거든 상관없거든요. 그 K 값을 잡을 때마다 그 K 값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원소 C가 정의역에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 요게 사이값의 정리입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정리된 걸 한번 볼게요. 사이값의 정리는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거 이거 1번 조건, 2번 조건, 그 다음에 3번 조건. A랑 B랑 FA랑 FB랑 서로 함수값이 다를 때 그 사이에 아무 값이나 갖고 와도 그 값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정의역의 원소 C가 존재한다라는 게 사이값의 정리예요. 너무 당연해 보이시죠? 자, 사이값의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닫힌 구간 1부터 3까지에서 연속인 함수 9, 그리고 F1일 때 0이고 F3일 때 4고 이렇게 서로 함수값이 달라요. 그러면 그 사이의 값 아무거나 갖고 와도 그걸 원소로 하는 정의역의 원소 C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 C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 C의 존재성이 보장되는 게 사이값의 정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조건 세 가지 모두 만족하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양 끝값의 함수값이 달라요. 이럴 때는 이런 C라는 값의 존재성이 보장이 되는데요. 문제는 사이값의 정리를 언제는 쓸 수 없냐면 양 끝값의 함수값은 다르지만 연속이 아니에요. 자, 연속이 아니면 이 사이 걸 가져왔을 때 당연히 이걸 만족하는 정의역의 값이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연속이 아닌 경우에는 쓸 수 없고요. 닫힌 구간이 아닌 경우에도 양 끝에 값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쓸 수 없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다는 걸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의 조건은 총 3가지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사이값의 정리는 대체 왜 배우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사이값의 정리는 방정식의 실근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학자들은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1차 함수 같은 거, 1차 방정식의 경우는 그냥 이 항만 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요. 2차 방정식도 수학자들의 열심히 노력에 의해서 2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나와 있죠. 그런데 아쉽게도 3차, 4차, 5차,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해를 구하는 방법이 아직 제대로 없어요. 그걸 만들기가 어렵죠. 심지어 밝힐 수 없다는 게 증명이 된 방정식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싶은데 구할 수 없을 때 그럼 해가 있니? 라고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해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사이값의 정리를 이용하면 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고 싶은데 구하지 못할 때 사이값의 정리를 쓰기로 했다는 걸 알려드리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 노트를 잠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사이값의 정리와 방정식의 실근은 대체 어떤 관련이 있냐면요. 사이값의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자, 첫 번째 조건 닫힌 구간, 두 번째 조건 연속. 그때 이번에는 조건을 좀 특이하게 달아볼게요. 요렇게요. 세 번째 조건을 이렇게 달아볼게요. 원래 사이값 정리는 FA랑 FB가 다르기만 하면 됐었죠. 양쪽 끝에 함수값이. 근데 이번엔 이렇게 줬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둘을 곱해서 0보다 작다는 건 하나 0보다 크고 작거나 아니면 하나 작고 크거나 둘의 부호가 서로 어떻다는 거죠? 그쵸? 다르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FA가 0보다 작고 FB가 0보다 크다면 밑에 있는 그래프처럼 생겼겠죠? 물론 거꾸로 생겼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연속이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이렇게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조건까지 주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요. 이번에 이 사이값을 0이 되게 하는 값, 여기 fx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바로 y축이죠. x축이죠. 자, 요 x축을 지나게 하는 점들이 반드시 있다. 이 구간 A, B 안에 반드시 있다. 여기는 무려 그래프상에 몇 개나 보여요? 3개나 보이네요. 근데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호가 다를 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수도 있을까요? 그쵸? 그냥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도 있죠. 그럼 한 개의 실근만 가질 수도 있고 지금 쌤이 처음에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겼으면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5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방정식 실근의 존재성을 보장하는 정리예요. 선생님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오늘은 예제 하나만 더 풀고 끝내도록 할 거예요. 이 예제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해되셨다면 오늘 내용이 이해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지가 궁금해요. 자, 방정식의 실근을 갖는지 궁금할 때 뭐 쓴다고요? 그쵸. 사이값의 정리를 씁니다. 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주어진 방정식을요. 이제 fx라고 둬요. 원래는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방정식이었는데 그 방정식 중에 이 앞부분 있죠. 이거를 fx라 두자. 함수라고 놓고 출발해 볼게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는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보장되냐면 fx는 닫힌 구간, 여기는 열린 구간 0이지만 그 보이려고 하는 구간을 닫힌 구간 해서 연속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fx는 닫힌 구간 0이라서 연속인 게 자동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사이값의 정리를 실근이 있는지 실근의 존재성을 보이려고 할 때는 양 끝값을 보셔야 한다고 했는데요. 자, f0 여기 x자리에 0 넣어볼까요? 그쵸. 마이너스 4 0보다 작네요. 자, f의 1 여기에 x자리에 1 넣어볼까요? 그러면 2 더하기 3 빼기 4가 되면서 1, 5호 0보다 크네요. 자, 그럼 그래프를요. 대강 한번 그려봅시다. 대강. 자, 여기 x, 여기 y, 여기 0. 1. 자, 0일 땐 얼마였다고요? 그쵸. 마이너스 4였어요. 여기. 그 다음에 1일 땐 얼마였다고요? 1. 그럼 요 사이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 fx가 0이 되는 점 C가 0과 1 사이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근데 그래프로만 그리고 끝내는 거 좀 없어 보이잖아요. 수학적으로 좀 엄밀하게 정리해서 써보면 이렇게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체크했어요. fx는 0과 1 사이, 닫힌 구간 0과 1 사이에서 연속이고요. 지금 두 개의 함수값이 부호가 다른 걸 확인했죠. 그럼 사이값 정리의 조건은 모두 다 만족하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워딩으로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이거 임으로 사이값의 정리에 의해 뭐가 보장이 되냐면 FC는 0인 C가 열린 구간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이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사이값의 정리에 의해.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즉 처음에 주어졌던 그 방정식 있죠. 방정식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4는 0은 0과 1 사이에서 열린 구간 0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사이값의 정리로 보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죠. 수학자들은 방정식의 실근에 굉장히 집착했었고요. 그래서 사이값의 정리가 그만큼 강력했어요. 여러분도 이거를 이런 식으로 쭉 쓰는 방법을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서에 똑같은 문제는 문제 4번 하나니까 한번 천천히 쓰면서 풀어보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어요. 안녕.